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김호준 뉴욕타임스 시즌2. 네, 오늘은, 이슈가 뭐죠? 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텐데. 아니, 뭐 좀 하나 들어가야지. 뭘? 김용민의 시사페이지 이거 하나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나오신 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페이지!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시사평론가협회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사평론가 업계에 요즘 새로운 또 28대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시사평론가를 참칭하고 나오면서 막 이렇게 시장을 물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턱을 만들고 자격증 시험도 이제 정봉주 2, 3 막 나오는 거죠. 막아야 됩니다. 예. 무슨 일로 나오셨습니까? 약 한 10초 내로 발언해 주세요, 일단. 일단 소개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본인 소개를 일단 해보시죠. 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김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이 영리병원이 지금 영리병원 반대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영리병원이 암암리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김 이사님께 주제넘게 조언을 하자면은 뭐든지 한마디로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옆에 왔다. 옆에 온 게 뭐가 문제죠? 네. 앞에 와야 되나? 네. 자, 오늘 많이 혼나실 예정이고요. 네. 자, 우리가 협찬 협찬. 이건 말이죠. 네. 이거를 하면은 피부도 좋아지고, 아토피 다 낫고요. 또 뭐가 좋다더라? 안 되는 게 없어요. 3만원짜리인데, 이거만 끼면 만수무강이야. 이게 북핵 문제도 해결합니다. 천안함 문제 다 해결돼요, 이거. 이걸로 샤워하면 다 천안함도 해결되고, 다 됩니다. 예. 네, BBK도 풀려요. 예. 네. 의혹이. 여기까지 일단 편집해 주시고요. 네. 이제 비편집용으로. 네. 절대 사지 마세요. 네. 자, 다시 편집 돌아와서. 편집하고. 이거 꼭 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청수가 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막 자라고 있어요. 이 발모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탈모가 진전된다. 그럴 때는 자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입하시는 방법은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 한이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myhan이.co.kr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착합니다. 39,800원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200원만 더 하면 4만 원.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셔야 할 텐데 말이죠. 100부가 넘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익금 우리 한이TV에서 먹는 게 아니라 불우이웃을 위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정봉주 의원한테 전달이 되면 참 좋겠는데. 불우이웃 아니야, 이제. 아니에요? 네. 왜냐면 회원 팬카페가 4만 명이 넘어가고. 그게 뭐야? 회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이제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고. 그렇지. 그 강연료가 200만 원이 미니멈. 본인 주장이에요. 본인. 어디서 오면은 연락이 오면 자기는 200만 원 이상 줘야 간다고. 그래서 모든 강연이 끊어지고 있어요. 저희의 이 어떤 공생의 사설은 이렇습니다. 김호준 총수한테 먼저 섭외가 갑니다. 그러면 김총수가 받아가지고 나 안 해! 바빠!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진우 기자한테 가요. 주진우 기자가 가면은 부끄럽고요. 저는
자제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끊습니다. 그럼 이제 정봉주 의원한테 가요. 그럼 정봉주 의원은 200만 원까지 해야 되는데요. 200만 원을 또 하한선으로 제시해서 2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지가 다 먹고 나머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박리담회를 추구하는 OEM형 시사평론가이기 때문에. 자, 댄스 프로젝트 그룹 즐거운 녀석들. 기왕 쓸 거면 좀 강렬한 이미지로 즐거운 이게 좋지 않았을까? 즐거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즐겁구나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소심해. 예, 댄스 프로젝트 그룹 즐거운 녀석들에서 낭만주의 발레 백미 지젤 공연 티켓을 협찬합니다.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7시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지젤 공연에 발레 애호가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네, 요 두 번째. 예. 두 번째 말이죠. 놀고 계시니까 한번 시켜보죠. 2번 읽으세요. 2번. 예, 2번.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작가 리홀의 화제작 쿠킹 위드 엘비스가 한양 레퍼토리 시어터에서 10월 30일까지 공연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팝송과 함께하는 쇼 드라마 쿠킹 위드 엘비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자, 이 공연의 제작과 번역을 담당한 손은영 프로듀서가 방청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네. 아유, 예.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리고 옆에 주연 배우도 오셨어요. 주연 배우. 예. 안녕하세요. 미인이신데 저분의 성함을 제가 미리 파악했는데 예. 진경 씨. 좋아요. 참고로 진경 씨 매우 미인이고요. 네. 매우 미인인 점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한겨레에서 또 이렇게 한겨레로 또 협찬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 전경들이 좀 잔뜩 배치가 돼가지고 공연을 관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우리 저 손은영 프로듀서가 김어준 총수의 팬이라고 하는데.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도 우리 금양의 김 과장님 방청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김 과장님. 젊으시네. 김 과장님. 각하를 위한 헌정 와인, 갓도 네그로. 고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니, 우리 라이벌. 우리 이 차장님 와인이 안 왔어. 오늘 안 왔어요. 들켰나봐. 협찬하는 거 회사에. 들켰나봐. 몰래 개인적으로 협찬하고 있었는데. 들켰나봐. 어떻게? 자, 오늘 갓도 네그로로 오늘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그 협찬 상품 소개는 끝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영리부관. 영리부관 얘기를. 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약사님들 모셔놓고, 왜 그 약국에서도 뭐 의약품 팔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한마디로 이거죠. 뭐냐면은 이제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일반인의 시각에서 얘기해 보자면 영리병원 병원이 공짜인가 지금까지? 영리잖아. 다 영리지 뭐. 치과도 영리잖아. 그리고 게다가 그동안 우리가 치과의 어떤 그 취업이 이 구조에 대해서 이거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치과야말로 영리의 그 아주 뭐 극치 아니냐.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들 있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영리병원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죠. 똑같은 영리병원인데 뭐 어때? 게다가 또 치과가. 게다가 니들은 또 원래 영리를 취하고 있었잖아. 이런 지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밥그릇 싸움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큰 밥그릇 싸움이죠. 이건 좀 어마어마한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밥그릇입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빗그릇. 하지만 동네에서 치과 두 개가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시끄럽게 영리병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의료 시장을 두고서 크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쉽게 해서 이게 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의료도 어차피 시장이고 돈벌이 해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시장을 키워서 크게 돈벌이 시장으로 좀 만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벌이를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료가 돈벌이에 이용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 건강을 다루는 건데 조금 지켜야 될 선은 있지 않는가 하는 이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치과 의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첫째 관심이 없었습니다. 2001년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왜 관심이 없었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가 당장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일단 나는 치과 의사들이 와서 진료하고 와서 환자 뭐 입 뽑고 치료하고 임플란트 싣고 하는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한 10년 지속되니까 뭔가 이렇게 동네 치과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상대편 주체가 누구냐 이게 궁금해요. 이쪽이 영리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쪽이 예. 동네 치과 의사들 뭐 그게 나하고 무슨 큰 문제가 있냐. 내 병원 잘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벌만큼 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치과 의사들이 있었다면 반대편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크게 팔을 키워서 먹고 사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리병원을 처음 이제 추진하는 그 세력이랄까 하는 거에서 이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재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재벌들을 얘기하는데 중앙일보가 아주 영리병원 진짜 뭐 바람 막 부채질합니다.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6년인가 이 영리병원 관련된 보고서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인용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가 한 70조 정도 됩니다. 70조 정도. 치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합치면 한 70조 정도 되는데 이게 GDP 한 7%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OECD 평균이 한 9% 정도가 돼요. 그리고 미국은 한 15% 정도, 15% 이상 되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비는 조금 쓰는데 돈은 조금 들인 거에 비해서 미국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더 높고 뭐 영아 사망률도 더 낮고 의료보험제도가 잘 됐다는 네, 얘기죠. 성과는 좋고. 그런데 이제 재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70조 정도로 그 정도 하고 있는 건데 OECD 평균보다 나아지니까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은 전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라요. 이게 팍팍팍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른바 신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데 규제 장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법을 보면 이 영리병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의료법을 주식회사. 보면 그렇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의사, 의료인이 혼자서 하는 거. 두 번째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을 위해서 하거나 대학병원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삼성이 사회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부한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현대아산병원도 그 경우입니까? 그렇죠. 현대 아산병원도 아산 무슨 복지 재단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설립 취지가 뭐 정주영 회장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이제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비영리병원하고 영리병원하고 차이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 목적이 설립 목적이 이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느냐, 이게 다른 뭐 교육이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느냐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거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당연히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대고 누군가가 돈을 대고 그 돈의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 쉽게 해서 주식회사. 배당이 가능한 병원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병원이 그래도 돈벌이를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데 비영리 병원은 돈벌이를 해서 돈을 가득 벌어도 이걸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안에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배당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삼성의료원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거를 내가 주주니까 가져간다. 아니면 월급을 뭐 이렇게 채권이나 이런 거 발행한다.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안에만 쓰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의료 서비스를 팔고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회사를 하나 세운 거죠. 치과 의사를 큰 거 세워가지고 의사를 막 치과에서 고용해. 막 돌려서 돈을 벌어.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전혀.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게 영리병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그 병원 이용자들. 그런데 그게 이제 재벌이 관심이 있다 이거죠. 네. 지금 현대스과.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우리 각하가 도와주고 있나요? 수종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이거야. 그걸 우리 각하가 도와주고 있나요? 이게 각하의 제 눈을 똑바로 보시죠. 각하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고 공약이었죠. 2008년 집권 초에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었죠. 그러다가 뭐 나중에 또 말을 바꾸지 않았나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 처음에 2008년도에 워낙 강력하게 영리병원 반드시 하겠다. 이게 예. 말이 안 된다. 이거 영리병원에 뭐 의사들만 하고 의사들도 돈 잔뜩 벌어서 뭐 욕심 가득한 사람들인데 뭐 의사들은 뭐 봉사하는 거 아닌데 이 비영리병원만 허락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영리병원 회사들이 어차피 들어와서 조그만 치과도 다 영리인데 그렇죠. 왜 큰 규모의 주식회사는 안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재벌들도 병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동네 구멍가게들이 있잖아요. 슈퍼들이. 요즘 슈퍼도 다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데 골목으로 이제 SSM 큰 거, 홈플러스 같은 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동네 슈퍼들이 자꾸 죽고 있단 말이죠.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치과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병원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빌딩에 새들어 살고 있는 구멍가게예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없어져요, 보면. 근데 구멍가게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삼성이 이걸 먹었다. 그러면 초대형 병원이 생기는 거죠.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네 병원도 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의사들은 직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런 그 구도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문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림은 그러네요. 큰 그림은. 의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왜 의사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아니 잠깐 제 얘기 좀 하고 의사들이 개업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거나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벌거나 의사 개인으로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동안 원장으로 하다가 이제 과장이나 팀장, 뭐 마케팅 팀장 이런 걸 받겠지만 조금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찌 될까? 아니면 잘 될 수도 있잖아 이런 반론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제로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의사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사한테도 탐탁지 않다. 영리병원은 일단 큰 병원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동네 의사한테 동네 조그만 병원을 하는 사람한테도 탐탁지 않다.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는 정말로 악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의료비가 올라갑니까? 말 나온 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의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게 질이 좋아질 것이냐,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냐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서비스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가격이 어떨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에 대한 게.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거에 보면 의료 서비스 질이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영리병원 똑같은 조건에 뭐 크기도 비슷하고 뭐 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를 한 2003년에 한 20년간의 연구 결과를 쫙 모아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질도 영리병원이 좀 후지고 예상과 달리 값도 이상하게 얘는 더 비싸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접근성도 당연히 떨어지고 네 가지 평가인데 그 또 하나가 자선사업, 공익사업, 지역사회 기여인데 그건 당연히 더 떨어지고 그래서 영리병원이 좋다고 평가한 게 한 12%밖에 안 되고 한 60% 이상이 전부 다 비영리병원이 훨씬 더 성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이게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신장 투석에 대한 병원들을 조사를 해요. 신장 투석의 병원들을 조사하니까 영리병원이 미국의 한 75% 신장 투석 시설 한 75%가 영리병원인데 여기가 이제 그 신장 투석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를 잘 안 해. 신장 투석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악화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신장 이식이나 이런 다른 수술로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의뢰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위 치료비를 더 많이 쓰게 한다. 네. 최대한 쉽게 얘기해서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는 거죠. 가능한 뽑아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환자의 건강 상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건강 상태를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치료비 중심으로 그렇죠. 치료비를 최대한 뽑히게 한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의사가 똑바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의사도 이게 똑같다는 조건 하에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의사가 막 경력도 비슷하고 다 했을 때 이상하게 영리병원에 있는 시설들이 환자를 이렇게 가능한 많이 뽑아 먹더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실적을 따지지 않겠어요? 너 얼마 벌었어? 이런 거.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비용 면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한 19% 정도 더 비싸다고. 이제 그게 비용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제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지만, 이제 메디케어라고 해서 65세 이상은 또 이제 전국민 보험이 되는 체계니까,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비영리 병원에 비해서 영리병원 한 19% 정도 의료비가 비싸다는 거죠. 이건 더 비싸다. 그럼 사실은 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환자가 아니라 고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말은 환자긴 환자지만 그걸 환자로 부르느냐 고객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신 자세가 틀린 것이 환자는 고쳐야 될 대상이지만 고객은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고객이 오래 머물고 돈을 많이 내면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치료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고 그런 것도 이제 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뭐 어떻게든 이제 돈을 많이 뽑아보니까 혈안이 돼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의료행위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 고치든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해서 의사가 뭐라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검사를 쭉 해보고 당신 암인데요. 그러면 나 그냥 왔다가 검진해서 암인데요. 입원하세요. 그러면 내일 약속 있어서 안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암일 리가 없어. 또 안 할 수도 없고. 암인데 입원하세요 하면 그날로 입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인데 입원해서 수술하다가 열었는데 이제 내가 하다 잠깐 진짜 암인지 확인하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전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한 쉽게 해서 돈벌이를 무한히 허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 그래서 왜 영리병원이 그러면 의료비가 비쌀까? 대부분이 행정비용이 많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행정비용 중에 어디가 많이 나가냐 보니까 사장의 월급이 제일 많더라 하는 거죠. 보통 보면 비영리 병원에 비해서 한 9배 정도가 많습니다. 9배 정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미국의 2003년에 영리병원, 최고 영리병원이 이제 콜롬비아 헬스케어라는 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여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은 뭡니까? 뭐 그런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뭘 생각했어? 그걸 얘기해봐. 일체자. 그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영리병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 특징 중에 하나가 부당 청구 비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속이는 비율이 많다는 거예요. 진료 행위로. 우리가 보험으로 이렇게 타잖아요. 진료를 하고 보험에 청구하는데 이상하게 영리병원은 이게 부당 청구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업코딩 한다 그러는데 뭐냐면 위궤양으로 치료해놓고 위암으로 치료했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암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이게 청구를 하는 거죠. 이 비율이 한 2배 정도가 돼요. 이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이 그걸 하다 걸렸어요. 그걸 하다 걸려서 2003년에 벌금을 17억 불을 받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영리병원의 CEO가 사퇴를 해요. 사퇴를 하면서 퇴직금으로 3억 불을 딱 챙겨서 가요. 그 전에 저는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의사들이 치과 의사가 나왔으니까 의사협회가 아니라 치과 의사협회를 예를 들자고요. 치과 의사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동안? 사실은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들이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와닿지 않는 문제예요. 실제 뭐 영리병원 되면 국민들이 뭐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하는데 일단 나와 상관없는 문제였거든요. 이때까지. 네, 나와 상관없는. 이때까지 먹고 살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치과에서 어디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리병원이나 이런 거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의료에 그러니까 무조건 돈벌이를 허용하는 거죠. 엄청나게 마음껏 돈벌이 해라 하는 걸 허용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나랑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큰 이런 병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보면. 이미 내 옆에 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면 우리나라 의료법을 보면 영리병원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편법으로 똑같은 형태의 병원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영리병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치과에 있는 게 원래 의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1인 1개소 조항. 그러니까 병원을 하는데 네가 뭐 봉사할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네가 와서 하나 가지고 밥벌이 하는데 하나만 하면 됐지 2개, 3개 하는 거는 영리적인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해라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의료법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은 굉장히 잘 만든 게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돈벌이에 쓰지 말라는 게 딱 박혀 있어요. 실제로 을지병원 같은 경우
수익금, 그 말하자면 그 을지병원의 돈을 연합뉴스 그 뉴스 채널에다가 투자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난리 났었죠. 예, 바로 그 경우인데. 이게 보면 이제 상식으로 보면 돈 벌어가지고 어디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뭐 방송에서 종편 진출했으면 박수 받을 일인데 난리가 난 게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의사놈들이 그야말로 막 돈벌이를 하거나 말거나 이거 안에 근본 취지는 의료는 공공재니까 돈벌이에 무한 이렇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치과 요새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게 한 사람이 120개 막 하는 병원이 생겨요. 네트워크,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네트워크도 아니죠. 네트워크는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건 원장들끼리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단일 브랜드를. 하는 건데 네. 이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게 비슷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뭐냐면 이제 뭐 세 사람이 같이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경영 소유권이 얽혀가지고 한번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게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야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처벌까지 하겠냐 뭐 셋이서 2개 가지고 뒤엉켜 가지고 한 건데 해서 이제 판례에 어떻게 되면 경영에만 참가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또 얘가 후배가 개업을 했는데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돈 좀 참가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 요런 소소한 정도는 어떻게 처벌하겠는가 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요 판례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틈새를 찾았구나. 이게 틈새 시장이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19개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판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그대로 의료법이 10% 있는데 밀어붙이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119개를 다 자기하고 1대1로 계약을 해요. 119명하고. 그리고 나서 외면적으로는 우린 네트워크 병원이다.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너한테는 네가 진료한 거에 20%를 내가 인센티브로 줄게. 그리고 20%만 가져준다. 20%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 다 내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조항 중에 절대 밖에 나가서 비밀을 누설하면 넌 50배를 물린다 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생각보다 조직력이 좋습니다. 무섭네. 네. 그래서 무서워요. 그 대한치과의사 이상한 깔때기가 나오네.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치과의사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의심이 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의심스럽네요. 그치? 배우가. 네, 배우가 의심스러운데 거기서 일 또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병원도 이름도 뭐 크고 여러 군데 생기니까 이제 진료하러 자기도 취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계약서 봐도 이상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밖으로. 첫 밝혀진 사례예요? 발각된? 말하자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발각된 게 여기죠. 그리고 계약서를 입수하셨군요. 그렇죠. 계약서를 가져왔죠. 그걸 들고 오셨네요. 들고 왔어요. 내가 딱 그럴 줄 알고 읽어줘. 들고 왔는데 여기서 보면 네. 이제 권리 약정서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 해가지고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 동산, 네. 의료 장비,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소유는 갑의 소유다. 이 갑은 이제 대장 이제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대표. 그리고 그 을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밑에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을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갑의 소유이다. 이게 을 명의의 통장이 갑의 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통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을이 임의로 변경 또는 분실 신고할 수 없다. 완전히 이렇게 돼 있죠. 소유가 확실하네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규모잖아요. 병원 하나가 예를 들어 장비 그리고 임대 뭐 이런 뭐 마케팅 그러면 하나만 따져도 5억은 훌쩍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병원 하나에. 그 정도. 근데 이게 190개면 대충 해서 1,000억은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억을 확 쏟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그러니까 우선 이 규모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건 맞죠? 대충 병원을 하나 꾸릴 때 그렇죠.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현재? 이제 매출도 굉장히 상당해서 뭐 저희들이 추정 매출을 이렇게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특유의 정보력을 활용해서 매출을 추정해 보면 대체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출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 이 4천억에서 5천억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치과대학병원이 서울대 치과대학병원인데 한 470억 정도 돼요. 그거의 10배.
대한민국 전체 치과 의료비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한 4조 7천억 대거든요. 10분의 1이네요. 10%를 전 벌써? 벌써. 그럼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빨리 알고 싶어요. 얘기하실 수 없다면 입모양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느낌이 개인이 소유했대 어쩌대 하지만 영리병원이죠. 형태가 전형적인. 완전히 영리병원. 영리병원이잖아요. 뭐 부정을 하지만 어쨌든 영리병원인데 이제 영리병원을 하려고 이제 뭐 각하의 공약이었잖아요. 대선 공약이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론을 붙였는데 토론을 붙이면 이제 경제 관료들이 항상 승리를 하는데 수치를 대면서 하는데 이건 토론에 붙어서도 박살이 났어요. 이제 경제 관료들이 못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보면 항상 논리적으로도 이제 근거가 박약하니까 안 된 거죠. 깨지고 또 하나는 굉장히 결정적인 게 그 촛불 시위 할 때 구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광우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료 민영화돼서 치료도 못 받고 뭐 어떻게 되겠네. 우린 다 죽겠네. 이게 그때 구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우병이 이슈가 되면서 보고 건강 문제는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데 영리병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식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힘이 좀 있을 때 이걸 추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 이제 보고서 용역을 냈는데 그 용역에서도 이제 경제 관료들이 이제 KDI에서 용역을 하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같이 용역을 했는데 이 결론이 이제 서로 상충되게 나온 거죠. 이제 오더를 받고 용역을 했는데도 이게 영리병원이 좋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데 뒤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 보고서 내면서 이게 백조 시장인데 이제 백조 시장이라 그러거든요. 백조 시장이 새로 생기는 건데 못 들어가가지고 답답한 거죠. 답답한데 이게 왜 못 들어가냐면 영리병원을 규제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 법이 뭐 되건 안 되건 자기네들 먼저 시범사업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리병원이 도입이 되면은 의료비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플란트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의 이제 진료비가 건당 진료비를 직접 비교하면 그다지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싸요. 근데 왠지 영리병원에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전체 내는 돈은 많아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PD수첩에 그 방송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하나 값은 싼데 갔다 나온 사람이 굉장히 이게 많은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2개면 될 것 같다. 대학병원에서 조사해서 이제 교수가 임플란트를 2개만 심으면 될 것 같다 하는데 그 병원에서 9개를 심으라고 했던 거죠. 개당은 싼데. 네. 총액이 그게 전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과에서 이제 해명하기를 뭐라고 해명했냐면 피드수첩의 조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또 하나 특징이 건강보험 진료를 안 하는 거예요. 비율을 거기에 있는 이제 치과의사협회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거기가 정말 싸냐 물어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싸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보험 진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면 이상하게 보험 진료 등에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이런 꾸준히 해서 살릴 수 있는 거는 안 하고 싹 다 뽑아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씌우거나 하는 걸로 유도하는데 그거는 조금 싼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막연한 추론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항상 근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대봐라. 정봉주 의원과 어떻게 인척 관계신데 근거를 한번 대봐라 했거든요. 근거를 한번 대봐라 했더니 건강보험 진료 비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병원마다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우리가 총 번 거 중에 건강보험이 몇 프로다 딱 있거든요. 했더니 이제 저한테 계속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병원 뭐 그러니까 서대문에 뭐 H 지점 그리고 경기도에 HC에 있는 지점 아무리 봐도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5%가 안 되는 건 진짜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낮아요. 보통은 몇 프로인데? 보통 이제 이게 그 건강보험이 되는 비율을 어려운 말로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 진료비 중에 보험으로 얼마나 커버를 하는가 하는 거죠. 이걸 전체는 60% 정도 되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한 60%가 되고 치과는 한 35%. 30에서 35%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과를 보니까
한 5, 6% 정도 되는 거죠. 이 권리 약정서에 그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인센티브로 20%를 준다 하는데 단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제외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예 보험을 받을 생각을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의사 네가 가서 이제 또 환자가 왔는데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뭐 양심적이지만 옆에서 네가 이거 해서 월급 한 푼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쪼고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투철하게 나는 아무리 그래도 이 환자의 일을 살리고 말 거야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체당하겠죠. 그렇죠. 여기에도 다른 의사로. 이제 응대 방안이나 이런 경영 그런 이제 수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협조도가 낮은 원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환자를 주지 마라. 협조도.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또 하나 영리병원이 본격화되면은 광고 시장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리병원이 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뭐 법 하나 바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의료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상품은 당연히 광고가 자유로워요. 지금은 이제 의료 광고는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새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뭐 광고를 많이 한다 그래도 뭐 우리 병원에서 뭐 싸게 뽑아줘요. 그래서 2개 심어줘요. 뭐 2개 심으면 하나 더 공짜. 이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는데. 간 하나 심으면 하나 공짜. 위암 수술에 뭐 간암 수술 공짜 뭐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상품으로 규정되면 그거를 막지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일단 광고 시장은 엄청 커지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가나 이런 거는 소소한 거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영리병원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하고 결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건강보험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일반 보험회사와 병원이 결탁을 해서 이게 이제 민간보험사하고 병원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의료비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의사 월급이 높아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8월경에 갑자기 이제 중앙일보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강하게 그랬죠. 제기하고 예.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상 이제 지금 국회나 지금 그 각하 정권이 좀 힘을 발휘할 만한 때는 올해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내년 총선 되고 하면 이제 그 와중에 어떻게 막 통과시키지 못할 테니까 마지막 시도를 한 거죠. 마지막 시도를. 그때 법안을 올리는 거죠. 영리병원은 아예 본격적으로 하는 건 막혔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냥 인천에서만 해보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송도. 네. 인천에서. 아니면 제주도에서만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요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속이 딱 보이죠. 인천에서 해가지고 야 괜찮잖아 퍼뜨리는 거죠. 제주도에서 해보자. 경제자유구역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에 나오는 게 이제 펄펄 날리는 경제자유구역의 황량한 걸 보여주고 왜 이렇게 됐냐? 외국인이 왜 안 들어오냐? 왜 투자를 왜 안 해? 와서 살아야 되는데 교육도 안 좋고 의료 서비스도 안 좋지 않냐? 의료 서비스 왜 안 좋지? 영리병원을 못 하니까 외국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야 투자가 될 거냐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이게 한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하고 제주도는 많이 풀어줬어요. 와서 영리병원 형태 해라.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외국인을 위해서 외국인은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에도 보면 외국인의 생활 편의를 위한 조항에 거기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에 어떤 법을 꼭 해야 되냐고 주장을 하냐면 내국인 진료를 허하라 하고서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 편의를 위한 법 조항에 내국인 진료를 허하라고 막 주장을 해요. 2004년에. 그래서 그것도 허락을 해줬어요. 어허.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그래도 외국 병원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 병원들은 막 그것만 해주면 외국의 유명한 병원들이 거기다 다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의료랑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가 잘 본다 그래도 내가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욱신욱신 쑤신다 그러는데 욱신욱신 이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과에 많이 오는 분들이 뭐 L이다, 뭐 L이고 이렇게 들뜬 것 같다. 이거 영어로 표현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의료라는 거는 굉장히 섬세한 면이 있어요.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식 말고는 뭐 쓸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료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실패하는 건데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을 매개로 해서 거기서부터 어쨌든 외국 병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다 허락해 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아니, 말이 안 투자자들이 통하는데 다 허락해 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라진 거죠, 지금. 사실은. 목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의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외국인들한테 허용하고 그 병원에 국내 환자들이 가서 좋다는 게 영리병원이 좋네. 이런 특구에서 허락해 줬더니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삼아서 이제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스텝으로 생각한 건데 그게 실패한 거죠, 중간에. 처음엔 저가 공사를 펼치겠군요. 예,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처음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영리병원이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비영리병원이 살아남질 못합니다. 오케이. 대충 이해했어. 무슨 아니, 근데 이런 미디어가. 악패를 조장하는 신문을 왜 돈 주고 보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말 좀 끝내고 이 돼지야. 까먹었잖아, 나도. 하여튼 나빠. 하여튼 나쁜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진 않았고. 근데 추정만 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성공할 경우에, 사실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비용을 더 쓰게 되기도 하고, 건강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더 쓰게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제 좀 있으면 서명 운동을 합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개소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조항을 철저히 지켜라 하는 서명 운동을 곧 할 텐데, 그때 이제 치과에 혹시 스케일링 받으러 가시면 서명용지 달라 그래가지고 서명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안들이 한번 생길 때마다 주로 이제 건강 관련 단체들이 뭐 했냐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이 거기 찬성하면 당신 떨어뜨려 버릴 테야. 이런 전화를 하죠. 그럼 지역과 다른데도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쨌든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관련된 거에 글도 많이 쓰고 했거든요. 이래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아지면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명확하게 이걸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선거에서 정책으로 내올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서 그 정책들을 누가 추진하는지를 알고 그 정책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서 확고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원들이 누군지도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리병원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으세요. 네,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명단 이런 거. 네. 지금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나라당에서 이모 의원이 법안을 냈다가 철회를 합니다. 철회를 하는 이유가 영리병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으니까 사실 이걸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싹 빠진 거죠. 그랬더니 부랴부랴 각 하나 이제 경제부처 쪽에서 이거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거 한나라당에서 철회하는데 이거 철회해버리면 어떻게 이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손승미 의원이라고 의원이 법안을 금방 내요. 아, 손승미. 네, 한나라당에서 알죠. SSM이구만. 비슷한 법안을 다시 금방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영리법인이 추진해야 된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SM. 그래서 그거에 SSM이 대해서 문제예요, 항상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최초로 반대하는 단체들 최초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치과의사들이 우린 영리병원 반대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옆에 와서 봤다. 실제로 봤더니 미국에서 논문으로 본 게 아니라 우린 실제를 봤다.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 이게 치과의사들이 밉지만 한번 믿어봐라. 정말 난리도 아니다. 하고서 영리병원 반대한다는 광고를 냈죠. 옆에 왔다는 게 결국은 이런 자료나 추정이나 뭐 예상, 시나리오 이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영리병원이 주변에서 돌아가는 걸 직접 보았더니 이거 구나 이거. 그렇죠. 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실감하게 된 거군요. 그래도 약해. 너무 뉘앙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 옆에 왔다. 네. 좀 더 강렬한 어조로 영리병원은 사기다. 뭐 이렇게 아예 딱 한자로, 딱 한 문장으로. 예. 하여튼 좀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착착 진행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 현장에 가까이 있는 치과 의사들이 그걸 이제 느꼈구나. 그래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이게 이제 명분이나 대의 이런 게 아니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나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잘 와닿질 않아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고 조금씩 퍼져나가겠지만 더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없습니까? 어쨌든 모두 이빨을 뽑는다든가. 투쟁에 나는 영화인들이 삭발하잖아. 치과 의사는 다 치아를 이빨을 막 닦고 뽑으면서 피를 막 흘리고.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영리병원이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의료는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유 중에 대표적인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드는 게 병원은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이걸 알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한테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도 반성을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너네는 뭐 안 했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네도 돈벌이 하려고 혈안이 됐었잖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을 편에 서서 의료 행위를 하고 옆에 곁에 서서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하지 못한다는 걸 먼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회원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협회는 왜 안 나서고 있죠? 처음에는 의사협회도 영리병원은 찬성했었어요. 최근에 반대로 돌아섰죠, 최근에. 의사협회는 사실은 보면, 치과의사협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병원들이 다 속해 있잖아요. 커다란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원에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영리병원이 되면. 광고 마음대로 하고. 네. 광고도 하고 좀 독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들은 찬성을 해요. 그래서 항상 토론회를 하면 병원협회에서 찬성으로 나옵니다. 찬성쪽. 병원협회가 더 있었군요. 예. 그래서 찬성적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이 허용이 안 되니까 아더 앤더슨 병원 같은 그런 훌륭한 병원이 안 생긴다 하고서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그 아더 앤더슨 병원이 비영리 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요. 근데 어쨌든 영리병원을 찬성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런데 대다수의 의사들은 지금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치과의사협회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조그만 동네 치과들이거든요. 회원들의 90%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 자본이 아무리 대봐야, 치과의사가 아무리 대봐야 동네에서 좀 큰 치과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나 자본의 이해, 그러니까 재벌이나 이런 쪽 이해보다는 좀 동네 의원의 이해에 좀 가까운 면이 있어요. 이제 의견 통일이 빨리 와닿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는 거고, 이거 정말 문제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장의사협회는 어떤?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이 대장. 내가 생각해도 오늘의 황금 멘트야 이게. 어쩐지 뭔가 생각하는 것도 싶더라고. 또 뭘 다음에 생각하고 뭘 있구나. 칠까? 막 한의사협회 얘기했잖아요. 이 불량신문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정말 이 음흉한 흉계를 갖고 있으면서 독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오도하는 이런 신문, 돈 내고 보는 것 정말 아깝습니다. 그 돈 있으면 한겨레 신문 보세요. 적어도 이런 야바위 짓은 안 합니다. 이 신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ctv@hani.co.kr로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잖아. 이거 보다가, 큰일이구나.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게시판이라도. 뭘 알려주셔야지. 하나라도. 일단은 치과의사협회 게시판이 잘 정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사협회를 인터넷에 쳐가지고 찾아서 네.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따따따점 kda.or.kr 가시면 되고. 아무나 그걸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도 남길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한 거는 굉장히 결국에는 정치적 힘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셔서 각 의원들한테 특히 SSM한테, 예. 그 게시판에 예. 글을 남기시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면 굉장히 칭찬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게시판에 정말 의도된 것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거기 뭐 알바들. 네, 네.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네, 각각 다 알아봤는데 이게 허방인 거다 알아 이렇게. 알바대까지 동원하고 선거 때도 아니고 뭐 이런 있나 사건 봐, 너무 아카데미가. 포털에서 이제 댓글에 내가 오늘 자세히 들었는데 너네 답법인 거 안다라고 한마디라도 남겨주시고, 이 얘기는 내가 이제 김철신 이사한테 들었다 꼭 써주셔야 저도 이제 좀 가오가 사니까 가오라고
그렇게 꼭 한마디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이름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보험사, 그리고 영리병원, 그리고 종편, 이렇게 쭉 묶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런 첫 번째 사례가 치과 쪽에서 톡 튀어나와서 치과 의사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린 몰랐는데,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마다 김철신 이사님 네. 오시는 걸로. 왜냐하면 보니까 이빨이 돼요.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네. 아유. 치과계의 전봉주야. 그러면 이제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용산에 살고 아, 용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시는 치과계의 전봉주 네. 김철신 이사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